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 현장에 붕괴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고요. 현재까지 8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장에서 밝혀왔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바로 현장 화면입니다. 충남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이 붕괴한 화면인데요. 이 사고로 지금 8명이 매몰된 걸로 추정되고요. 소방에 따르면 고속도로 공사 중에 교각 위에 있는 구조물이 붕괴된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지금 사고가 난 당시의 화면인 걸로 보입니다. 시간은 9시 49분쯤에 이 사고가 접수가 됐고 10분 뒤쯤에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은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소방 18대, 차량 18대, 그리고 53명이 동원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명피해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명피해가 작업자 8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는 소식입니다. 지금 교각들이 있고 교각 위로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너져 내려서 지금 아랫방향에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교각 위로 이제 길을 내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길거리 위입니다. 지금 바로 버스도 지나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저 위로 떨어졌다면 또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안타깝지만 8명 정도 매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현장에 지금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우회하시거나 좀 주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교각 아래로 구조물들이 떨어져 있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먼지가 자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얗게 지금 먼지가 쌓여 있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 구조물 붕괴되면서 그 먼지들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우측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기줄 뒤편으로 교각 위에 있는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하얀 먼지들 때문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각 위로 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을 나는 그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붕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지금 8명 정도가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현장 작업자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그 현장에 교통이 혼잡할 걸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위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54-4 인근의 공사 현장입니다. 고속도로 공사를 하던 중에 보시는 그 교각 위에 있는 구조물이 붕괴가 된 걸로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소방에서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해서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화면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스가 이동 중입니다. 교각 위로 구조물이 떨어졌고 지금 현장 주의 주민들도 잠시 나와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지켜보는 부분들도 지금 현장 그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지금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기 위해서 현장 취재를 준비하고 있고요.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먼지가 자욱하게 났고 지금 현장에 전혀 지금 시야가 가릴 정도로 구조물 떨어진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음 화면 보시죠. 먼지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구조물 떨어진 모습들도 어느 정도 좀 윤곽을 보이는데요. 저렇게 큰 구조물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공사장이다 보니까 교각 위로 이제 길을 내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길을 내고 있었는데 우측에 있는 파란색 이제 그 교각 위에도 구조물 중에 우측에 있는 부분들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지금 공사장 구조물 붕괴로 8명 정도 지금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뒤편으로는 이제 주민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큰 굉음도 나고 먼지도 나기 때문에 주민들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 사고 속보를 전해드리는 동안에 현장에 있던 제보자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보자 연결해서 좀 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 49분쯤에 사고가 접수가 됐고요. 현재는 소방에서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제보자와 연결이 돼 있습니까? 박근 제보자님 전화 연결을 시도 중인데요. 박근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박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도 그 공사 현장에 계십니까? 그 공사 현장에서 이제 통제를 해가지고 제가 그 진천으로 넘어가는 길이었는데 그 바로 앞에서 이제 무너져서 제가 이제 거기를 못 가고 돌아서 이제 지금
진천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지금은 안전한 곳에 현장에는 계시다는 없습니다. 얘기죠? 네네네. 예. 자, 지금 최초로 목격했을 당시의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뭐가 무너지는 거는 같았는데 위에 보니까 이제 그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 상판이 되게 큰 상판을 이제 이어 붙이는 그런 공사 중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걸 보고 네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건물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아마 그 무너진 거 그 깔고 그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 구조물이 보고 무너지면서 이제 건물을 그 건물 위로 무너진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 그 보기로는 밑에 건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약간 좀 지금 보는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현장에서 버스가 지나가는 모습도 좀 보였고 했는데 제보자님께서 현장을 지날 때 그 근처에 사람들은 좀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사람들은 예. 못 봤습니까? 네네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예, 그럼 현장에서 보시고 바로 그 신고를 하고 지금 구조를 하거나 아니면은 현장 수습하는 과정들을 좀 목격을 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너무 큰 그 상판이 떨어져서 저도 당황해가지고 이제 거기 현장을 그냥 벗어났거든요. 예. 네네. 현장 당시 그 사고 당시 어땠던가요? 뭐 굉음도 크게 났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지도 너무 자욱하기 때문에 이제 앞에도 그 시야가 가릴 정도였거든요. 네네 소리도 컸고 그게 이제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 위로 떨어졌는데 저희 집 산과 산 위로 하는 교각 위로 그 길을 내는 과정이었던 거죠? 네네 이게 약간 그 산과 도로와 산과 이제 만나는 그런 지형이라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기 건물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사람이 깔렸을 텐데 그런 생각이 했었습니다. 네. 예, 제보자께서는 그러면 그 당시 현장을 대략 몇 시쯤 지나고 계셨는지도 기억하십니까? 지금 시간은 제가 안 봐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고 접수는 9시 49분이고 현장에 지금 저희 집 그 소방팀에서 간 게 이제 9시 59분입니다. 약 한 40분 전에 사고가 일어났고 아마 그쯤에 이제 목격자분께서도 목격을 하시고 바로 이제 YTN에 제보를 해주신 건데 사고 목격했던 그 목격 지점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바라보신 건가요? 제가 이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청정도시 가기 전이었는데 예. 거기가 약간 좀 산골짜기 좀 비슷한 곳이라서 되게 좀 좁은 도로라서 예. 지금 정확한 위치는 제가 좀 기억이 안 되고 그 안성으로 빠져나가는 예. 그 도로가 있거든요. 예. 거기를 제가 지나친 상태에서 그 무너진 거를 봤습니다. 예. 평소에 이 지역은 자주 지나다니십니까? 자주 지나다니지 않고 저도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는 길인데 원래 고속도로를 타고 갔는데 이제 고속도로를 안 타고 오늘은 이제 국도로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거를 목격을 한 겁니다. 지금 저 교각 아래로 차량들 다니고 있었는데 혹시 그 네네. 차량 다니는 도로나 이런 부분들도 교각 그 구조물 붕괴되면서 혹시 지금 다른 차량 피해라든지 혹은 그 도로가 좀 막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목격하신 게 있습니까? 그 도로가 막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예. 이제 차가 거의 한 20m 간격으로는 가고 있었거든요. 예. 혹시 보시면서 이미 한번 붕괴가 됐었는데 추가 붕괴 우려를 좀 목격하신 부분도 있을까요? 추가 붕괴 우려는 못 받고 그 직원들이 이제 너무 당황해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인분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 그분들이 통제를 막 이제 하는 거를 봤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공사 규모가 커 보이거든요. 네네, 그 높이도 상당하고 예. 엄청 큰 도로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높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 공사 현장 주변에 안전장치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돼 있었습니까? 안전장치라고 할 게 없었고요. 그냥 그 산과 도로와 산을 연결하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전혀 안전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무너진 이후에 보신 겁니까? 무너지기 직전에 어떤 전조 현상 같은 것들도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교량 위에 이제 이렇게 교각 구조물들이 좀 흔들린다든지 이런 전조는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본 거는 갓 무너졌을 때 그 상황을 봤습니다. 예. 그 무너진 뒤에 목격을 하셨다면 혹시 그 공사장 관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소방 측에서 통제를 하는 모습은 목격하셨습니까?
일단 당황한 인부들이 이제 통행을 이제 금지를 하는 수신호로 해서 이제 있었고요. 소방차는 그 뒤에 왔습니다. 예. 사고 당시에 혹시 저희는 지금 8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을 소방당국을 통해서 들었는데 혹시 주변에 이제 인부들 작업하는 인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통제하는 인원만 봐가지고 위에서 뭐 일하는 인부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 자, 지금 소방 2단계 발령하긴 했는데 이제 제보자께서는 지금 사고 현장에서는 멀리 이제 떨어지신 거죠? 바로 이제 이탈하신 거죠? 지금 현장에는 없습니다. 지금 경찰들이 통제도 하고 있고.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장은 이탈한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던 목격자, 제보자를 연결해서 상황을 좀 더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현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이 붕괴가 됐고요. 고속도로 공사를 하던 중에 다리 위에 있는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 위에 보이는 다리 위에 있는 구조물이 붕괴된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소방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정확한 장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54-4 인근의 공사 현장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목격자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건 선생님, 앞서 저희가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최초에 들어가실 때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셨고 현장을 우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바로 하신 거죠? 네네. 일단 공사장 인부분들이 당황하시면서 이제 차량을 통제를 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예. 자, 지금 목격자분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상판이 무너질 때 큰 소리도 났고 먼지도 많았고 인명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요. 안전한 곳에서 다시 한번 제보 포함해서 이제 목격 내용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어서 취재 기자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까지 좀 사고 수습이 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기수 기자, 사고 개요 전해주시죠. 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오전 9시 49분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10여 분 만에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 사고 접수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에 따라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고 장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인근 공사 현장입니다. 이 소방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고속도로 공사 중 교각이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인명피해는 파악 중인데 현재까지는 작업자 8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18대, 그다음에 소방 인력 53명을 투입해서 구조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오전 9시 49분입니다. 이 사고 발생 이후 10여 분 만에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 사고 접수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에 따른 소방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 발생 시간은 사고 발생 장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인근 공사 현장입니다. 이 소방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걸로는 고속도로 공사 중 교각이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인명피해는 파악 중인데 작업자 8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18대의 장비와 53명의 인력을 투입해 구조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김기수 기자 잠시만요. 김기수 기자. 네. 자, 김 기자 지금까지 내용들 조금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49분, 9시 49분쯤에 접수가 됐고 9시 59분쯤에 그러니까 지금 한 50분 전에 사고 현장에서 사고 내용 접수되고 현장에 소방 당국에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지금 현장에 이제 일반 교통 도로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 통제됐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해 들은 거 없습니까? 네, 현재까지 확인된 걸로는 소방에서 확인된 걸로는 아직까지 주변에 통제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소방에 따르면 10시 15분쯤에 국가 소방 동원령을 소방이 발령을 했고 또 인력과 인력 한 53명 정도를 동원해서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후에 소방에서 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그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을 하고요. 경기 소방과 충북 소방도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중앙 119 구조본부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18대 그리고 53명의 소방력이 동원돼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자, 김 기자, 지금 저희가 그 화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교각 위로 이제 구조물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었고, 지금 현장에서 8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추가 인명 피해와 관련해서 지금 소방당국에서 조치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는 작업자 8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더 인명 피해는 파악 중인데요. 이 현재 소방 공사 현장에 얼마나 많은 작업자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확인이 완료가 되면은 이 정확한 인명 피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워낙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김기수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들을 조금씩 반복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를 보게 되면은 그 도림리라는 곳입니다. 여기 그 천안 입장교차로 주변이고 그 상장교차로와 입장교차로로 들어가서 길이 이제 합쳐지는 구간이었는데 지금 앞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이제 산과 도로를 연결하는 이제 다리,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공사하는 과정이었었고 그 교각 위에 있는 이제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큰 굉음과 함께 먼지가 많이 발생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고 현장이 뿌옇게 될 정도로 사고 현장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사고가 크게 났고요. 8명 정도가 매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지금까지 소방당국 대응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소방당국은 9시 49분에 신고를 접수했고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접수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이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방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장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인근 공사 현장입니다. 이 소방이 현재까지 파악한 걸로는 고속도로 공사 중 교각이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명피해는 파악 중인데 이 작업자 8명이 매몰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소방청은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했는데요. 10시 15분입니다. 이로 인해 경기 소방과 충북 소방, 중앙 119 구조본부도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 김기수 기자, 저희가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금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보 전화가 중요한데 제보를 현장에 계셨던 분들 아니면 목격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저희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줄 수 있습니까? 네, 저희 그 YTN 제보란을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관련해서 이제 저희 제보란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이 되면 저희가 전화 연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확한 현장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다른 목격자분을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앞서 최초 목격자분을 통해서 현장 상황 들어봤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익명의 목격자 진술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혹시 최초 그 목격했을 당시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 저 회사 밖에 있었는데 예. 전쟁 난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근데 밖을 보니까 교가 다리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 그 회사가 그 교각 있는 곳 근처에 있는 곳입니까? 예. 지금은 안전한 곳에 계시는 거죠? 예. 예. 회사가 이 근처라고 하시면 이곳을 잘 아실 텐데 지금 해당 지역이 평소에 차량 통행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입니까? 예. 여기가 저희가 매일 출퇴근하는 도로입니다. 지나다니는 메인 도로입니다. 예. 무너진 그 위치 도로가. 예. 이 공사가 꽤 규모가 커 보이거든요. 이 해당 공사가 진행된 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일자는 모르겠는데 예, 좀 되게 오래 지나가면서 매일 그 밑으로 지나다녔으니까 저희가 매일. 최초에 목격했을 때의 그 상황은 어떻던가요? 그 전쟁 난 것처럼 막 안 무너지고 막 연기하고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회사가 그 무너지는 그 구조물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0m 되게 엄청 멉니다. 그래서 한 500m. 예. 예, 500m 되는 거리인데도 전쟁이 날 정도로 큰 굉음이 난 거죠?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제보자와 통화를 했을 때 그
공사장 앞에 작은 건물을 덮치는 듯한 모습을 봤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공사 현장 인근에 작은 건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뭐 그 주변에 뭐 자그마한 회사들도 있고 뭐 가정 이게 주택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주변에 예. 지나가면서 몇 번 본 겁니다. 네, 지금 교각 위에 있는 구조물이 붕괴된 건데 지금 일부 구조물은 교각 위에 그대로 있거든요. 혹시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근데 게 불안한 징조는 없었던가요? 예, 그러니까 이 고가 다리가 굉장히 높은 예. 데서 떨어지니까 예. 아무래도 좀 멀리서 볼 때 좀 이렇게 좀 밑에 도로가 이제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는 차 도로니까 빨리 예. 복구를 해야지 뭐 2차 문제점을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회사가 인근에 있으면 그 회사 동료들도 있을 것이고 근처에 뭐 지인들도 있으실 수 있을 텐데 혹시 이 사고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예, 저희 회사 쪽의 직원들은 어차피 피해는 없고요. 그리고 뭐 그쪽으로 저희 쪽 직원들은 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그 공사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되는 모습을 회사에서도 좀 지켜보셨을 텐데 그 전에 좀 불안했던 일들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갑자기 무너지는 그 소리를 듣고 나오신 거죠? 예, 보고 밖에 이제 주차장에 나와서 이제 보게 목격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지금 교과다리가 보이고 밑에 바닥은 안 보이는데 위에 교과다리 무너진 상태는 보입니다. 그럼 지금 보이시는 그 현장은 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그 밑에는 지금 제가 볼 수 없고요. 예. 그 멀리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총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교통을 보니까. 예, 그 주민들도 밖에 좀 나와 계시던데 뭐 차량 통제나 그 인원들 통제하거나 이제 안전 대책들은 좀 있는 게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보이는 구간은 이제 공사 관련자 두 분이서 이제 도로 차가 그쪽 못 가게끔 통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위치만 보입니다, 저희는. 예. 평소에 이곳 지나다니실 때 그 공사 현장에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나 뭐 그런 구조물들이 있던 게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유심히 못 봐서 잘 모르겠고 그냥 뭐 이렇게 안내 표지하고 공사 그런 거는 수시로 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것처럼 교각 위에 이제 구조물이 마치 종이장 구겨지듯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서 큰 굉음이 났고 지금 목격자 그 연결을 통해서 목격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500m 거리에 있는데도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큰 굉음이 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교각 위에 설치된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고요. 도로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 가운데와 그 옆쪽 왼쪽은 무너져 내렸고 일부는 또 교각 위에 구조물이 일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교각이 무너져 내리면서 현장에는 그 작은 건물을 덮치는 듯한 모습을 봤다라는 제보도 이어졌고요. 상판이 무너질 때 굉장히 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지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예,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이 고속도로 붕괴 현장이고 고속도로 아래 지금 이제 국도를 지나고 있는 차량 그 블랙박스를 통해서 지금 확보된 그 영상인데요. 일반 그 차량 다니는 도로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차량이 그 밑을 지났을 때 저 구조물이 무너졌다면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혹시 목격자분께서도 지금 영상 보고 계십니까? 예, 저 인터넷으로 뭐 뉴스 나온 거 보고 있습니다, YTN에. 예, 저렇게 큰 구조물이 마치 종이장 구겨지듯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굉음이 났었을 텐데 그 직원분들도 함께 들으셨죠? 예, 저기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과 같이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다 같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당시 상황 어땠습니까? 뭐 무너지는 소리가 꽝꽝꽝 나더라고요. 예. 예.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사고 당시의 모습입니다. 고속도로 공사 중이던 교각 위에 있는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저희 조금 전 제보에 따르면 이곳이 평소 출퇴근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해당 구간을 지나시는 분들은 미리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치를 다시 한번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54-4입니다. 여기 인근의 공사 현장인데요. 공사 중이던 고속도로 교각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고요. 도로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예. 자, 저희 그 목격자분과의 이야기 여기서 예.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제 전문가 연결이 또 돼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자,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 최명기 대한산업현장 교수단 최명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최명기 교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명기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교각 위에 구조물이 그대로 그냥 붕괴되는 모습을 저희가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했을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교각 위에 이제 교량 받치는 이제 거드가 있고요. 아마 이 거드 공사하는 중에 현재 이제 붕괴된 걸로 보이고 아마 이 거드 작업을 위한 아마 특수공법을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공법은 확인은 안 되지만 이제 PS 공법이라든지 이런 공법을 썼을 것 같은데 예. 정의를 해드리면 이제 교각을 아마 거치하는 작업 중에 이 어떤 특수공법을 쓰는 이 현재 아마 기구, 이제 PS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무너져서 아마 보이는 걸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진을 좀 보든지 아마 영상을 더 추가적으로 아마 봐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공사 규모가 상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교각 위에 구조물 무너져 내리면서 저희 조금 전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 지금 잠시만요, 교수님. 네네. 이게 무너져 내리면서 세로로 세워져 있는 교각들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지금 약간 휘청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추가적인 사고가 더 있지 않을까 이 점이 우려되는데 지금 모습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사고 우려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아마 교각 자체도 아마 약간 기울었을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아마 영상이나 아마 사진을 좀 더 아마 확보를 하시게 되면 좀 정확한 내용은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교각도 약간 기울었을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아마 2차 아마 피해도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현재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를 좀 시키시고 2차 피해 방지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금 새로 들어온 CCTV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각 위에 이제 구조물이 있고 그 위로 이제 구조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저희 이제 철제 구조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밑으로 부서져도 내려지지 않는 거 보니까 철제 구조물인 것 같은데 교수님도 혹시 지금 이 CCTV 영상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CCTV는 보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교각 위에 구조물이 있고 그 이제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위로 이제 철제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고속도로 옆으로 이제 펜스 같은 거가 미리 설치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철제 구조물의 하중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종이장처럼 밑으로 바로 떨어져 부서져 내리는 이런 상황인데 저 철제 구조물의 하중 때문에 무너졌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마 철제 구조물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교량을 시공하기 위한 하나의 아마 특수공법 개념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예. 아마 이 현재 특수공법으로 이제 거드라든지 아마 이제 교량 공사를 하는 중에 이 거드의 안정성이 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약간 거드 자체가 붕괴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현재 철제 구조물로 보이는 것은 아마 이 이제 거드라든지 이것들을 이제 이동시키면서 아마 이제 거치를 시켜주는 아마 그런 이제 구조물인데요. 이게 아마 이제 약간 전도가 된다든지 약간 편심에 의해서 옆으로 쏠린다든지 하면서 아마 그것들을 치면서 아마 이런 사고가 발생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상황을 전해드리는 중에 현장 속보가 좀 더 들어왔는데요. 앞서서는 작업자 8명이 매몰된 걸로 추정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현재 중상자 중에 심정지가 온 인명 피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매몰 추정자가 늘었습니다. 작업자 8명이었는데 총 10명이 매몰된 걸로 추정되는 현장 상황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4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고 현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모습인데 교수님 사고 이 공사의 규모가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네네. 앞서 제보자들 증언에 따르면 일단 현장 근처에 안전장치 같은 것들은 따로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공사 규모면 평소에 안전장치는 어느 정도를 해야 합니까?
아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이제 상부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거의 하부에서는 안전장치 확인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일 것이고요. 이제 거드가 설치가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뭐 초락방망이라든지 이걸 설치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래서 아마 일반 통행하셨던 분들은 아마 확인이 안 됐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피해 상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총 매몰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서 8명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해드렸는데 2명 추가해서 총 10명 정도 매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중에 또 그 중상자도 발견을 했습니다. 중상자 4명이 중상인데 심정지 포함해서 4명이 지금 중상을 입었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소방청에서는 10시 15분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을 했고 경기 충북 소방, 중앙 119 구조본부 등이 지금 동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교수님, 그 철제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공법에 따라서 지금 위에 올려놓은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해주셨는데 그 공법이 뭘까요? 왜 저 철제 구조물을 올려놨을까요? 교수님?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여보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앞서 지금 그 피해 상황 조금 전해드렸는데, 네, 교수님 들리십니까? 네네. 네, 혹시 들리실까요? 예. 네, 들립니다. 교수님, 질문 네네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앞서 그 저 철제 구조물이 그 특수 공법에 따른 철제 구조물을 임시로 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공법이길래 저 철제 구조물을 저 위에 저렇게 둔 걸까요? 정확하게 지금 이제 영상이나 사진상에서 확인이 안 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예. 이제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어요. PSM이라든지 또는 이제 ILM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법들이 있는데 지금 저 영상으로서는 정확하게 이제 어떤 공법인지는 특정 지울 수는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교량 위에 거드가 거치를 하게 되는데 이 거드를 거치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아마 그 철 구조물들 아마 이제 PSM으로 약간 추정되는데 실질적인 정확하게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교수님, 저희가 이제 최초에 그 제보 들어온 사진을 보면 그 파란색 철제 구조물이 교량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은 네네. 무너지고 무너진 그 구조물은 아래로 붕괴가 됐고 교량 위로 저 철제 구조물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저 네네. 철제 구조물에 의한 교량의 어떤 추가 붕괴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량의 추가 붕괴 가능성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마 이제 그 교각 자체가 이제 기울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보이는 것은 PSC 거드만 현재 붕괴가 된 걸로 확인은 되고 있지만 예. 아마 이 교각 자체가 좀 기울어서 현재 이 교각도 아마 추가적으로 붕괴될 가능성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금은 이제 현장의 영상을 보고 사고 원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통 이런 그 공사 중에 교각의 구조물이 붕괴해 내리는 사고 같은 경우에 날씨 영향도 받습니까? 날씨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바람의 영향이 좀 약간 가능하고요. 실제 날씨가 뭐 춥다, 뭐 덥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 받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바람의 영향들. 그렇지만 아마 이거는 이제 날씨의 영향보다는 아마 시공한 과정에서 아마 그 정밀한 작업 자체가 안 되면서 붕괴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10명이 추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흔치 않은 일이고 사고 현장이다 보니까 안전 대책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교량의 구조물이 붕괴됐을 때는 그 구조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안전 대책은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요? 지금 현재 아마 상황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피해자들은 아마 교량 상부 쪽에 있지는 않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 하부 쪽에 아마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거드 밑에 이제 아마 작업자들이 아마 현재 매몰됐을 가능성이 있으면은 거드를 이제 다 들어서 옆으로 이동을 한 상태에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과정 중에 아마 소방 입장에서 이 거드가 또 추가적으로 넘어진다든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면서 보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이제는 사고가 벌어진 이후 그 현장 수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현장에 아직 세워져 있는 그 구조물 자체가 교각 자체가 좀 기울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앞서 짚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현재 2차 피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소방이 어떤 단계로 그리고 어떤 점을 신경 써서 구조에 임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물 붕괴 사고이기 때문에 이제 구조물 자체가 이제 구조하는 중에 전도가 된다든지 또는 추가적으로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조물 자체가 이제 넘어진다든지 추가 붕괴되는 것을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뭐 지지를 좀 한다든지 뭐 와이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버팀목을 이용을 해서 지지를 하면서
그렇게 구조를 조금씩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보통 지금 현장 소식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자, 지금 4명이 중상이고 총 10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도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또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행안부,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그리고 충남 지자체에서도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대행도 또 인명구조 총력을 다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황이고요. 현장 상황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 저희가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조금 더 전달을 받아볼 텐데요. 잠시만 대기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김기수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혹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예, 지금까지 전해진 현장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저희 YTN이 다리가 무너지는 화면을 단독으로 확보했는데요. 이 달리던 차 뒤편으로 이 다리가 보이는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오전 9시 49분입니다. 이 사고 발생 이후 10여 분 만에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고 이 사고 접수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에 따라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인근 공사 현장입니다. 이 소방당국이 파악한 것은 고속도로 공사 중 교각위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작업자 10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4명이 심정지 등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소방청은 국가 동원령을 오전 10시 15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과 충북소방, 중앙119 구조본부 등의 본부가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충북소방에선 소방 헬기 한 대와 특수구조단 전체 인원을 급파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고와 관련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인명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활동 중인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기수 기자 통해서 지금 현장 상황 다시 한번 저희가 전달해 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와 함께 다시 한번 지금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했는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금 사고 내용들을 조금 추가 소식까지 정리를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원인이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아마 지금 특수공법을 아마 쓰면서 아마 이 특수공법 코드가 현재 이게 전도가 됐다든지 아니면 약간 편심을 받으면서 그 원래 자리에서 이탈을 하면서 아마 이제 거더를 갖다가 현재 치면서 이 거더가 붕괴됐던 그런 사고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이탈했다라는 말씀이 저 지금 위에 있는 철제 구조물이 특수공법에 필요한 구조물인데 저 구조물이 어떤 원인인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철제 구조물이 흔들렸을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구조물 자체는요, 실제 이제 그 밑에 하부에 있는 콘크리트 PLCC 거드를 이동을 해서 그 위치에 이제 안치를 시키는 그 역할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센터라든가 수직선, 어떤 중심점에 이게 정확하게 위치를 해야 되는데 이 중심점을 약간 벗어났다라는 가정도 해볼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무게 때문에 이게 약간 이제 이게 넘어지면서 현재 옆에 거드를 치면서 이제 같이 거드들이 넘어갈 가능성 그런 어떤 가능성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현재 단계입니다. 예, 현장에서 피해 상황이 추가적으로 들어왔는데요. 현재 2명이 사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총 10명이 매몰된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4명이 중상 그리고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현장 상황, 피해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현장 영상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추후에 이제 안전 관리라든지 저희가 그 현장의 구조가 끝난 뒤에는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규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습니까? 원인 규명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파란색 이제 구조물 보이시는 거 아마 이거는 이제 현재 전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거드의 어떤 쓰러졌던 방향이라든지 어떤 쓰러졌던 위치들 이걸 추정을 해서 정확한 원인 분석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정도 철제 구조물이면은 근처에 크레인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철제 구조물을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 그 방법 자체가 가장 현재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저 방법은 기본적으로 많은 현대 교량들을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썼던 방법이고요. 밑에서 이제 크레인을 안치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차량 통행에 이제 문제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차량 통행 문제를 없게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상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공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크레인이 있어야 되는 이제 공법이기도 하고 필요한데 주변에 이제 차량 통행이 좀 제한이 있으니 철제 구조물을 있고 크레인을 지금 치워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까? 실제 이제 그 공사라는 과정에서 이제 밑에 하부에서 크레인이 이 PSC 거드를 갖다가 이제 거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아무래도 이제 쓰다 보면은 밑에 그 크레인이 위치함으로써 차량들의 통행이 원활치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상부에서 이 그 거드 자체가 이제 크레인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 거드를 들어서 이게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거드가 안치할 그 위치에 실제 이제 그들을 안치시키는 이 현재 그 작업 자체가 이제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뭐 정확한 확인 안 되지만 일단 PSM 공법이라고 해서 아마 이제 그런 공법을 쓴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아마 이 PSM 자체가 이게 아마 유치 이탈이라든지 아마 이게 약간 전도가 되면서 이제 그 거드까지 치면서 아마 이제 붕괴된 걸로 그렇게 일단 추정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크레인이 없는 방식으로 지금 다른 공법으로 지금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여지가 있었던 거라고 말씀이신데 지금 저 크레인 지금 당장 지금 철제 구조물 그러면은 교각 위에 아슬아슬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소방 당국이든 구조 작업을 해야 될 때 저 크레인부터 어떻게 좀 제거를 하든지 또 다른 작업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 철제 구조물? 아무래도 일단 인명피해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요. 일단 사람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작업자들은 아마 그 거도 콘크리트 거도 밑에 하부에 있는 이 거도 속에 아마 매몰이 됐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동시에 작업이 돼야 되겠죠. 일단 거도 자체를 치우면서 작업자를 구조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여기 PSM 현재 이 거도 파란색 거도를 이게 이제 과연 더 안정성이 좀 있느냐 없느냐 또 한번 점검을 하면서 이게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치를 좀 해야 되면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 파란색 거드 PSM은 현재 문제는 없을 걸로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최명기 교수와 함께 그 사고의 원인을 한번 추정해봤고요. 어떻게 구조를 해 나가야 될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가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연결됐습니까? 네, 그러면 제보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 네네. 현장 영상을 제보해 주셨죠? 네네. 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뭐 제가 직접 현장을 그 무너지는 영상을 확인을 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회사의 근처에 있어서 근무를 하다가 현장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속보를 보고 이 근처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량 있는 부위 공사하는 부분이 어딘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위를 가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그쪽으로 진입하는 차량 그 도로들은 경찰에서 통제 중이었고 저희 이제 또 다른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좀 있어서 그 근처에 도착을 해서 그 교량 무너진 부분 영상을 좀 찍게 된 겁니다. 예, 다른 목격자분께서는 500m 거리에 회사가 있는데 전쟁 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굉음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네네. 목격자께서는 회사에 계실 때 그 굉음 소리는 못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소리는 못 들었어요. 저희는 좀 그 회사보다는 뭐 저희가 좀 더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 1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 공장도 좀 시끄러운 공장이다 보니까 그런 소리는 못 들었었습니다. 예, 그러면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갔을 때 현장 모습은 어떻던가요? 일단은 뭐 다 정신없이 경찰들은 일단 현장 그 도로를 통제를 하고 있고 계속 뭐 소방차나 이런 정부 차량이나 뭐 보건소 구급차나 이런 차량들을 계속 도착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혹시 그 주변 다른 동료들도 이 현장 모습을 목격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봤다고 하는 직원들은 듣지는 못했고요. 예. 뭐 이제 좀 이런 소식들이 이제 또 뭐 현장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다 보니까 아직도 모르고 있는 직원들도 좀 있고요.
뭐 아직 뭐 들었다는 사고 장면을 봤다는 뭐 동료들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사고 영상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국도거든요. 국도를 아예 덮친 구조물이 덮친 상황이었는데 그 길로도 다니신 적 있습니까? 네,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쪽이 이런 명절이나 이런 그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가 밀리면은 이 천안 입장에서 진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다 보니까 차량들이 좀 많이 이동을 하는 또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 공사 규모가 상당히 큰 걸로 보이는데 공사가 진행된 모습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평소에 네네. 이 인근을 지나다니실 때 좀 네. 이거 좀 위험해 보인다라거나 그런 징후를 느끼신 게 혹시 있습니까? 제가 뭐 일단은 뭐 교량이 좀 높고 길다고는 생각은 했었었는데 교량이 좀 높고 긴데 그래도 좀 공사가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뭐 일단 뭐 공사의 단계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어서 뭐 위험하다 뭐 괜찮다라는 판단은 좀 안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장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은 저는 이제 좀 회사를 좀 복귀를 한 상태고요. 예. 워낙 이제 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총대도 좀 심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빠져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차량 통행이 좀 제한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하고 오신 겁니까? 네네, 그쪽으로 통행은 지금 전체 다 들어가는 차량, 도로에서 들어가는 구간들은 지금 경찰들이 다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보셨을 때 현장 상황이라든지 구조 모습 같은 것들은 좀 어떻게 좀 목격하셨습니까? 구조하는 장면까지는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못 봤고요. 예. 일단 소방관들이 계속 속속 도착을 하면서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만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그 제보와 함께 목격하신 내용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계속해서 저희는 전문가와 함께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네. 예, 교수님. 저희가 이제 목격자 통해서도 여러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 500m까지도 전쟁 나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의 아무래도 또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 시민들도 다니는 국도를 덮친 이 사고였었는데 현장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사고가 크게 발생을 했는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었던 어떤 그 원인들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크게는 현재 이제 교량을 건설하는 이제 PSM, 이제 그 가설 그 트러스 구조의 어떤 그 정확한 위치 이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전도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량 공법 자체가 이제 그 PESC 거드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거드 자체가 아직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교각 위에 이게 이제 그 거치가 돼 있다가 이게 하나만 치게 되면 이게 다 넘어지는 이런 전도 현상들이 생기거든, 도미노 현상 같지요. 그러면서 아무튼 피해가 커진 것 같고 또 하나는 교각이 상당히 좀 높아요, 위치 자체가. 그래서 아마 교각의 위치가 높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아마 현재 이제 더 피해가 컸던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저희가 사고 원인 추정해봤는데 말씀하신 PSM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건 이제 그 교각 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크레인 밑에서 이제 크레인을 작업하다 보면 어떤 이제 작업 공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파란색 이 거드 자체가 이 거드 PSC 이 거드를 갖다가 앞쪽으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아마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가설 구조물인데 이 가설 구조물 자체가 이게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이제 앉아 있는 그 위치가 현재 이탈을 좀 한다든지 약간의 벗어났을 경우에도 역시 이런 현상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저희가 앞서도 여러 차례 짚었습니다만 이 사고 자체가 지금 특수한 상황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지금 인명피해도 발생했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라든지 수색 작업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조금 더 다른 방법들을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수색이나 구조 자체는 이제 그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먼저 확보가 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피해자가 매몰되어 있는 위치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좀 정확하게 먼저 찾아야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위치가 확인이 됐으면은 이제 주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붕괴 가능성 또 넘어질 가능성들 이것들을 이제 위해서 긴급하게 이제 조그마한 크레인들을 갖다 동원해서 이제 그들을 드러내고 위로 그리고 옆으로 이제 치워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구조를 좀 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그 거드 자체 어떤 교각이 있으면 이 교각 자체가 역시 약간 기울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상부에서 또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현재 이제 구조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여러 제보자들 통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일단 교각 자체가 상당히 높다고 하고요. 또 산과 도로가 만나는 지형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규모의 교각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평소에 안전 장치 같은 것들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까? 실제 이제 그 도로를 이동하는 현재 그 차량들의 안전을 위해서는요, 아마 미리 전방에서 이제 막 공사 중이라는 안내 표시판도 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상부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이 공법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법 자체는 기본적으로 많은 시공이 돼서 좀 안전한 공법인데, 시공하는 과정 중에 이제 어떤 그 안전수칙이라든가 준수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 거드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 옆으로 비끼는 것 같거든요. 예. 이걸로 봤을 때는 이제 거드 자체에 대한 어떤 안정성보다는 하부에 있는 이 교량의 그 PSC 거드, 이게 약간 기울어면서 아마 붕괴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하부 교량이 좀 기울면서 중심축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부 교각이 무너진 건 아니고요. 예. 교각 위에 거치가 되어 있던 이제 PSC 거드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PSC 거드가 약간 옆으로 가면서 예. 이 거드 파란색 현재 그 PSM 거드 구조물도 약간 붕괴가 된 것 같고, 예. 그리고 아마 그 교각 그 자체도 약간 이제 그 영향에 의해서 기울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그 거부나 교각이 좀 기울 그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그 위에 상부의 교각 위에 거치해 있던 PSC 거드가 있으면 예. 이 PSC 거드는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일단 굉장히 넘어지기가 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결을 옆에 거드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연결을 아마 하는 것 같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옆에 쪽에 아마 철근들이 삐어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이미 연결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완벽하게 콘크리트로 연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거드가 약간 기울면서 한쪽이 기울게 되면 이게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예. 다른 거드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아마 갔을 가능성들 일단 그렇게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저희가 그 화면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교각 자체가 좀 기울었잖아요. 네네.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교각 자체가 조금 기울었는데 그 기운 교각이 혹시 더 기운다든지 그로 인해서 추가 사고가 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확률상으로는 그렇게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니고요. 실제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떤 외부 충격이라든지 외부 어떤 하중이 가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아마 그 오른쪽 그 화면상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 교각 위에 거드가 거치되어 있는 것들, 아직 붕괴가 안 된 것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한번 그 부분도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러면 그 추후에 이 사고 현장 수습하고 저 세워져 있는 교각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시 뭐 수정을 해서 좀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이제 여기 뭐 발주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진단을 할 거예요. 진단을 해서 뭐 수직도는 현재 완벽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균열이라든지 어떤 내화력은 현재 있느냐를 아마 확인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진단을 통해서 아마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인데, 일부는 좀 철거를 해야 되니까 아마 교각도 있어 보여요. 지금 현재 영상에서 보면은 약간 무너지면서 약간 기울었던 이런 교각들, 이것들은 아마 철거를 좀 하든지 또는 보수보강을 하든지 아마 그런 방법을 갈 것 같고, 나머지 교각들은 아마 약간의 어떤 점검을 통해서 약간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마 재사용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PSM 공법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사고 현장에서 쓰였던 그 공법들은 다른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는 공법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방법이고요. 현재 이 현장과 같이 하부에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경우에는 하부 도로 통행을 위해서 이제 상부에서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방법인데, 지금 여기 상황은 사고 원인을 추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교각 위에 거치되어 있던 이 PSC 거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아마 위에 그 거드 하중이라든지 아마 이동하는 하중에 의해서 약간 기울면서 아마 붕괴된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네요. 예, 현장의 피해 현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고로 인해서 2명이 사망했고 4명 중상, 그리고 1명은 경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3명이 매몰돼서 현재 수색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교수님, 지금 3명은 매몰돼 있기 때문에 계속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추가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구조대원들 매몰된 3명을 수색하고 구조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일단 아마 상부에서 추가적인 붕괴의 가능성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아마 하부에 현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땅으로 떨어졌던 이 거더들 속에 아마 작업자들이 아마 매몰되어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이 거더를 결국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철거하면서 이 거더가 추가적으로 옆으로 넘어온다든지 하면서 이 구조원들이 이제 그 밑에 현재 매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좀 유의하면서 구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앞서 계속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PSM 공법이라든지 혹은 교량에서 그 교량을 하중을 좀 많이 실었던 저 철제 구조물 같은 경우에 철제 구조물의 균형이 좀 틀어지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철제 구조물의 어떤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각이 굉장히 이제 고교각이고요.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교각 위에 이제 그 PSC 거드가 거치가 돼 있고 그 상부에서 이제 여기 PSM 이제 가설 트러스 구조가 이제 움직이면서 거드들을 뚝 이동을 시켜주는 건데 지금 일단 화면상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밑에 하부에 그 교각 위에 있던 이 거드 자체가 아마 기울면서 근데 그 기울 원인은 아마 이 거드 자체를 이제 거치를 좀 잘못했다든지 좀 다른 타 연결부 쪽에 연결이 좀 미흡했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있는 거드가 이동을 하면서 어떤 진동이나 충격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겸해지면서 교각 위에 있던 이 PSC 거드가 약간 넘어지면서 연쇄 붕괴로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현장 영상을 보면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의 최명기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그 사고와 관련해서 취재 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사고 개요 전해주시죠. 네, 저희 YTN이 다리가 무너지는 화면을 단독으로 확보했는데요. 달리던 차 뒤편으로 다리가 보이는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오전 9시 49분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10여 분 만에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고 사고 접수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에 따라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인근 공사 현장입니다. 소방당국이 파악한 것은 고속도로 공사 중 교각이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작업자 10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매몰 작업자 3명을 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료를 오전 10시 15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과 충북소방, 중앙119 구조본부 등의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충북소방에선 소방 헬기 1대와 특수구조단 전체 인원을 급파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고와 관련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인명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활동 중인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성우 기자. 네. 네. 자, 지금까지 인명피해 상황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까지 10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아직 매몰된 작업자 3명을 소방이 추가 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하는데 지금 구조 현황은 어떤지도 전해주시죠. 네, 처음에는 충남 소방에서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그 공사 현장을 수색했고요. 소방청이 10시 15분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인근에 있는 경기소방과 충북소방 그리고 중앙119 구조본부 등에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충북 소방에선 소방 헬기 1대와 특수구조단 전체 인원을 급파해 현장을 수색할 예정입니다. 네, 추가적인 이제 소방에서도 관련 어떤 브리핑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언제쯤 좀 예상됩니까?
그건 아직 현장이 지금 현재 수색 중이어서 현장 네. 수색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돼야 아마 그 정확한 자세한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 연결해서 정리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연결해서 사고 상황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이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오늘 아침 발생했는데요. 사고 현장 화면 보셨죠? 예, 봤습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교각 위에 교각을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교각과 교각 사이를 위에다 얹는 그 빔이라고 그래요. 우리 보라고 그러죠. 네. 그걸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임시 철제로 된 긴 그 가시설물이 있어요. 그걸 움직여가면서 그 보를 설치하는데 거기에서 불균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진으로 봐서는 교각 자체는 물론 높기는 합니다만 교각이 먼저 닫혀진 건 아니고 위에서 설치하는 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중에 불균형이 생겨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리가 무너지는 영상을 보면 그 다리 위에 그 긴 철제 구조물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건 맞습니다. 어떤 거죠? 그게 그 볼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교각 위에다가 네. 이제 움직여가면서 볼을 설치하는 그 가시설 임시 시설물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통 교량 공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먼저, 이제 화면으로 봤을 때 이 공사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어느 단계까지 공사가 좀 진행된 상태라고 보시나요? 이게 육상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먼저 교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각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높은 이제 교각을 세우고 교각이 완성이 되면은 교각과 교각 위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이제 볼을 걸치죠. 빔이라고 그러죠. 빔을 걸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상판 슬라브를 치고 교량을 이제 완성을 해 가는 건데 이거는 지금 빔을 걸치는 2단계 상태입니다. 교각을 설치하는 것을 1단계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교각과 교각 사이를 연결하는 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철제 구조물 긴 거 있죠. 그 지금 휘어져 있는 거. 나타난 그 이제 그게 임시 시설물로 그런 그 장치 보조 장치가 있어야 빔을 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빔을 걸치는 것이 아마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번 사고 같은 것이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빔을 설치하면서 그러니까 다리가 조금 이렇게 긴 부분이 일관적으로 좀 무너져 내렸거든요. 보통 다리 사고가 날 때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나요? 이게 그 지금 임시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길게 걸쳐져 있거든요. 네. 예, 교각과 교각 사이를 여러 개를 지금 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한 3단 교각 3개 내지 4개 사이를 지금 걸치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이게 만약에 임시 시설물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뭐 한 토막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2토막이 떨어지는 정도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임시 가시설물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C자로 휘어져 있잖아요. V자처럼 2개 이상 그렇게 휘어져 있는 걸 보면은 임시 가시설물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판단이 되긴 합니다. 앞으로 정밀 조사가 더 있어야 되겠죠. 네, 조금 더 뭐 자세한 원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임시 시설물의 어떤 균형 문제로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거기 보면 그 임시 그 가시설물 철제 시설 트러스로 돼 있는데 이것이 교각 위에서 가운데에 있었든지 아니면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균형을 맞추는데 끝에 쪽에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 봐가지고는. 그래서 한쪽에 있으니까 한쪽으로 이제 힘이 쏠린 거죠. 한쪽으로 몰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러니까 공사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요 아래 이제 길게 깔려 있는 빔 임시 시설물이 나중에는 그 위에 본 다리가 올라가게 됩니까? 아니면 제거된 다음에 올라가게 됩니까? 그건 다 제거됩니다. 임시 시설물은 다 제거돼 버려요. 자, 그리고 교수님 궁금한 게요.
지금 현장에서 그 공사 작업자 여러 명이 지금 좀 피해를 입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보통 교량 공사를 진행할 때 작업자들의 어떤 안전 장치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니, 절대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죠. 당연히 강조하는데, 이제 작업자들이 그 높은 교각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위에 그 높은데 있으면은 이 불균형이 생기면은 이 교각 자체도 지금 옆으로 삐딱하게 이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사망 사고 내지는 다치는 사고가 지금 발생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만약에 다리에 이렇게 오늘처럼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안전 장치 같은 건 없습니까? 있죠. 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높은 데서 그 교각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네. 높은 데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가 힘이 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건설 현장에 가면 안전장치가 많이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히 모든 걸 100% 보장하기는 힘들고 이게 떨어지는 충격도 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저희가 그 사고 당시의 화면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런 화면이 국내에서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좀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이런 이제 동영상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영상이 전에는 옛날에는 사고가 많았어도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었잖아요. 요즘은 뭐 자동차 뒤에도 자동을 좀 이제 찍히기 때문에 동영상이 더 뚜렷하게 나오는데, 이건 뭐 사고 과정에서는 이게 동영상만 찍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옛날에도 다 있었죠. 그러나 그런 기록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확하게 지금 자동차 뒤에서 찍힌 것이 아주 선명하게 잘 나타나기 때문에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빔이 떨어지는 다리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교수님이 이제 뭐 영상을 보시면 교각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빔이 떨어질 때 보면 교각이 이렇게 흔들흔들 좀 이렇게 위험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각이라고 하는 것은 연직으로 돼 있거든요. 흔히들 수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연직으로 반듯하게 서 있는데 옆에서 미는 힘이 생겨버려요. 교각이 가운데가 부러져서 빔이 부러져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 교각에 횡하중이라고 그러죠. 옆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생기면 교각도 흔들리죠. 그러면 2차 붕괴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이제 빔 자체가 교각 자체가 그나마 못 쓰게 될 겁니다. 이제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면은 교각이 반듯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교각 자체도 손상을 많이 입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교각도 철거해내야 됩니다. 그 교각의 높이가 지금 그냥 육안으로 화면상으로 봐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높죠. 네, 이런 교각의 높이의 어떤 상한선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상한선은 없는데 그보다 더 높은 거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더 높은 것도요. 훨씬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그 공사가 진행됐던 그 밑으로 이제 국도가 좀 나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네, 그곳으로 이제 차량이 지나다녔고, 그래서 지금 그 지나다니던 차량 중에 한 대가 블랙박스 현장으로 지금 화면을 지금 찍은 걸로 보이는데요. 지나가던 차이죠. 완전히 지나왔대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과 같은 어떤 사고 우려를 대비해서 이런 국도에도 뭔가 좀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거기 화면을 보시면은 국도 위에는 아직까지 그 빔이 걸쳐지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도 바깥에서 지금 걸쳐지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도 이제 국도 바로 위를 그 빔이 걸쳐질 때는 아마 교통 통제를 할 겁니다. 당연히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이번 사고 자체는 국도 바로 위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고 그 전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교통 통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높은 고가 같은 경우에 그 고가 아래에 어떤 뭐 집이라든지 건물 같은 것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나요? 못 세우죠. 안 세우죠. 그리고 있는 곳이 만약에 기존에 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뭐
철거를 하든지 매입해가지고 철거하든지 하지 그런 교각 밑에 하지는 않죠. 그리고 혹시 뭐 그걸 철거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공사 도중에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조처가 필요하죠. 네. 네. 자, 앞서 이제 그 임시시설물의 불균형으로 아마 무너진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좀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혹시라도 날씨의 영향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뭐 한 차례 폭설도 있었고 좀 이런 날씨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건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날씨를 고려합니다. 고려해서 특히 이제 바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네. 바람이 수평으로 불어오면은 이 수평 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공사에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추위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다 고려한 동결융해라고 그래요. 콘크리트가 얼고 땅이 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 날씨를 고려하지 않는 공사는 없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날씨를 주의한다고 할 때 뭐 눈이나 비보다는 말씀해주신 바람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이제 바람하고 그다음에 눈비 오면은 해서는 안 되죠. 눈이 오면 굉장히 미끄러워지고 비가 와도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눈비 오는 날은 이런 공사를 하질 않죠. 네. 바람이 불고 하면은. 네, 지금 아직도 작업자 몇 명이 매몰돼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이제 위에서 떨어지고 떨어진 위에 그 무거운 그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면은 이 시신들이 또는 작업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이게 육상 작업이기 때문에 수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인원 파악이 작업자 파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육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넓은 공간이 몇 킬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계곡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습은 빨리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매몰자가 있는 상황에선 사실 아주 신속한 구조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2차 붕괴 우려도 남아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매몰자가 하중과 중량물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생존할 확률은 많지 않을 겁니다. 매몰이 됐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낮은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하게 위에서 구조물이 떨어져서 구조물하고 관계없이 나가 있다고 하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 2차 피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2차, 3차 피해는 계속 다 사고 현장마다 다 있습니다만 어느 것을 규정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2차 피해가 우선 근로자들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인근 공사 현장이고요. 지금 소방당국이 파악한 건 고속도로 공사 중에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고 정확한 교각 위에 있는 구조물이. 네, 교각 위에 있는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정확한 원인 하는 데는 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같은 공사가 이루어질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힘의 균형입니다. 힘의 균형.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각과 교각을 걸쳐 놓고 교각이 두 개가 받침이 있으면은 위에서 똑같이 내려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먼저 닿아버리면은 그쪽으로 힘이 쏠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높은 고소 작업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떨어진 그 시설물로 보면 전부 콘크리트 시설물이거든요. 구조물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즉 하중의 균형을 주는 데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하다 언급해 주신 힘의 균형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제 모든 시설물 설계가 잘 돼야 되고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균형만 맞춰준다면 일단 얹어놓기만 하면은 전체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구조물이 이제 안전하게 되는데 이 건설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사 중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임시 그 가시설물 철제 있죠. 그 위에 얹어놓은 거
그 철제 같은 걸 가지고 임시 그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건데 그것 자체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네. 지금 저희가 그 화면을 통해서 사고 당시의 상황과 원인을 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사고 그 공사 현장 주변에 주택들도 좀 간간히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좀 들어온 입수된 화면에서는 그 주민들이 사고 현장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 교수님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질 때 그 주택가와 어느 정도의 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혹시 그렇죠. 없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교량 공사 경우에는 뭐 폭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파편이 멀리 날아가지는 않거든요. 예. 그 사진들을 보면 주택가 공사장하고는 적어도 한 100여 미터 이상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사를 위한 임시 사무실 같은 시설물들이 있어요. 네. 이것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네. 그래서 주민들이 구경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자동차가 지나가던 게 전부 서서 이제 서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주민들보다는 자동차 통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내용을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제보로 들어온 블랙박스 영상을 보자면 공사 중인 그 다리 아래로 자동차가 이제 지나다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사실 예. 공사 중이면 이렇게 좀 다니지 못하게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무조건 통제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교통에 이제 이 원활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국도 위에는 아직 설치를 안 하는 상태예요. 예. 위에는 아니고 그 옆에 그 도로까지 오기 전에 지금 공사 중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위에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교통은 통제할 것까지는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 다리를 받치는 교각을 먼저 이제 설치를 한 뒤에 연결하는 빔,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게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사에 있던 과정에서 어떻게 중반부라고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교각 세우는 걸 1단계라고 보고 그다음에 빔을 걸치는 것, 교각과 교각 사이에 빔을 걸치는 걸 2단계로 보고 그다음에 빔을 걸치면 그 위에 슬라브를 치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다리 위를 지나갈 때 차가 다닐 수 있는 슬라브를 치는 걸 3단계로 본다고 하면은 크게요. 이거는 2단계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면 이제 3단계 공사만 남아 있었다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2단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2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지금 3단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단계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2단계가 끝나면은 네네. 빔을 다 걸치고 나면 빔 위에다가 슬라브를 치거든요. 우리 보통 이제 차가 다닐 수 있는 평평한 그 슬라브. 상판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상판이죠. 상판을 치는데 지금은 빔을 걸치는 2단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작업자들이 매몰돼 있는 상황에서 구조 작업과 이제 후속 조치로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혹시 이제 떨어진 구조물 밑에 우리 근로자들이 이제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물 하나하나를 전부 점검해가면서 구조물 근로자들을 빨리 이제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굉장히 그 중량물이기 때문에 크레인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하고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중량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시신 수습하는 것이 또는 중상자들을 수습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각의 안전성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교각의 안전성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이제 횡하종을 받았다고 그래서 옆으로 받는 그 하종을 받았기 때문에 교각을 점검하는 것이 문제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교각 자체를 전부 철거해버리고 새롭게 교각을 세우고 또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취재한 내용이 조금 더 들어왔는데요. 지금 그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가 발생한 이 장소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의 삼평리 6의 9라고 합니다. 천안 쪽이 아니라 안성시에 있는 장소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매몰된 어떤 그
매몰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소방 헬기를 띄운다든지, 그러니까 위치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소방 헬기까지 띄울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육상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숲속이 아닙니다. 숲속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상에서 사람들이 탐색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빠를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삼평리 부근 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오늘 아침 9시 49분에 사고 접수가 됐고 소방에서는 곧이어 9시 59분, 10시가 다 돼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응 2단계가 발령된 뒤에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지금은 현재까지 10명의 인명피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망자 2명, 중상자 6명, 경상자 1명, 그리고 구조 중인 사람 1명으로 전해집니다. 중상자 3명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 헬기를 이용해서 이송 중이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청 대변인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네. 네, 지금 뭐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돼 있고 그리고 국가 소방 동원령이 또 발령돼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죠. 참여하는 구조 작업에 참여하는 인원 수가 인원과 장비의 규모가 전혀 달라지죠. 네. 단계가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은 장비 인력이 이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이란 얘기 제가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만은 이게 육상 작업이고 비교적 집약된 곳이기 때문에 수습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무너진 구조물 밑에 깔린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은 수습하는데 들어올려야 되니까 구조물을요.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드는 어려운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이번에는 제보자 연결해서 이 목격담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사고 현장을 어디에서 언제 좀 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0시쯤에 회사 사무실 있는데 창문으로 봤어요. 네. 네, 목격자님. 예. 네네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오전 10시쯤에 무너지는 소리가 나길래 회사 사무실 창문으로 보니까 거기가 붕괴가 무너져 있더라고요. 네. 그 주변에 회사 사무실이 있으신 겁니까? 예. 한 500m 정도는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그 사고가 났던 장소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계시네요? 예. 바로 보입니다. 주차장에서도. 네. 그러면 지금 혹시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진입구는 제가 여기서 볼 수는 없고요. 네네. 반대편에서는 아까 여기 지금 교통을 통제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안 보이고 그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너진 그 광경만 보이지 있고. 자, 그러면 지금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 근처로 가야지 볼 수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10시쯤에 큰 소리가 나서 봤더니 교량이 좀 무너져 있었다, 구조물이 무너져 있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당시 소리가 어느 정도였나요? 하여튼 회사 무너지는 소리 정도 수준이었어요. 회사 위에서 거의 선동병 번개치듯이 그 정도 이상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계신 회사와 사고 현장까지 대략적인 거리가 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500m, 없이서 한 500m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한 500에서 한 600, 다 보이니까. 굉음을 들었다. 오전 10시 정도에 굉음을 들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당시에 이제 땅이 조금 흔들린다든지 이런 진동도 느끼셨습니까? 그렇죠. 진동 느끼셨죠. 느끼셨어요? 네.
예. 아까 진동이 느끼시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소리가 나서 이제 바깥으로 창문을 통해서 봤더니 사고 현장에 구조물이 무너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 이제 제보 화면을 보면은 그 사고 네. 당시에 굉장히 분진들, 먼지들이 막 많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보셨습니까? 예, 그대로 나왔죠. 예. 보니까 완전히 뿌에 연기하고 뭐 전쟁 난 것처럼 확 올라오던데요. 목격자님께서는 평소에 그 네. 무너진 그 다리, 공사장 예. 주변을 좀 다니시던 곳입니까? 예, 매일마다 출퇴근 도로입니다. 그 위에가 도로고 위에가 공사되는 구간이라서 네네. 매일 그 밑으로 지나다니죠. 다리 바로. 밑으로 지나다니셨어요. 네.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사람이 좀 많이 어느 정도 다니는 곳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거기가 출퇴근하고 하여튼 막 사람들이 그 도로 많이 왔다 합니다, 거기. 예. 그럼 오늘 사고 뒤에 혹시 뭐 안전 문자라던가 공지 받으신 내용은 없으신가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 그런 거 없으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혹시 주변에 네. 이 주변을 다니시는 어떤 분들의 지금 사고가 네. 난 거 관련해서 혹시 뭐 제보라든지 연락이나 온 네. 거는 혹시 없을까요? 저희가 요 주변에 이제 납품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또 여기에 이제 심지어 우리 뭐 이렇게 뭐 물건 사러 오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 잘 뭐 지나가면서 문제 없었는데 그런 건 다 하긴 다 했죠. 뭐 근데 재난 문자 나왔어요, 천안시에서. 아, 재난 문자가 왔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하신 우리 제보자님께 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사고 상황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사고 현장입니다. 현재는 다리 상판을 지탱하던 교각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요. 바닥을 보면 교각 위에 있던 상판이 바닥에 떨어져 모두 부서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중장비가 동원돼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장비가 보이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은 한 굴착기 한 4대 정도가 지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붕괴 사고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성시 서운면에 있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공사 현장으로 충남 천안시 입장면과 맞닿아 있는 곳인데요. 이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저기 현재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충남 소방은 사고 발생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뒤 다수의 인명피해를 우려해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청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는 경기, 충북 소방력은 물론 전국 119 특수구조대, 119 화학구조센터 대원과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현재까지 9명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명은 사망했고 중상자 6명, 경상자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인명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활동 중인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상곤 기자,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주변의 통제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오가는 거라든지. 네, 저희 취재진이 지금 차를 타고 현장까지 들어오려고 했는데 마을 입구 쪽부터는 지금 차를 지금 통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현장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네. 한 500m, 한 1km 정도를 좀 걸어온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현장에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은 구급차나 현재 구조 인력 이런 차들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간간히 지금 이제 고용노동청 차들도 지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주변을 지날 계획이 있는 시청자분들은 참고하셔서 우회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이상곤 기자,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 주변에 주택들이 좀 보이거든요. 주변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현장에 도착한 지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주택 피해 상황은 현재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각 바로 밑에 주택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그쪽 피해 상황은 저희가 이번 중계를 마친 뒤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곤 기자, 그러면
지금은 아까 말씀해주신 구급차나 이런 관련된 어떤 인원들 빼고는 사람이 걸어서도 사고 현장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 걸어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차들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구조가 현재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구급차 우선 지금 현재 현장에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이 주변 전기가 끊긴 것 같습니다. 지금 한전 차량도 지금 보이는데요. 네. 한국전력공사 지금 직원들이 전선을 좀 수리하는 모습도 조금 전에 목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속도로 붕괴 사고 현장에서 이상곤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장소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삼평리 6-9번지 인근이고요. 오늘 아침 오전 9시 49분에 사고가 접수된 뒤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돼서 지금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2명, 중상자 6명, 경상자 1명, 그리고 1명을 또 구조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중상자 3명은 소방 헬기를 이용해서 이송 중이다라고 소방청 대변인실에서 밝힌 상황입니다. 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인명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활동 중인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잘 통제하는 등 안전 조치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다시 연결해서 사고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저희가 목격자의 말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기자가 현장에 나가서 본 상황들도 좀 전해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지금까지 사고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교량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교각을 먼저 세우고요. 예. 그다음에 교각 위에 그 빔을 가로로 이제 수평으로 놓는 그 빔을 걸치게 돼 있습니다. 네. 걸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슬라브를 치고 우리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건데 현재 단계는 그 교각은 완성이 됐고 그 위에 빔을 걸치는 과정에서 빔을 걸치기 위해서 임시로 그 철제 트라스 시설물이 쭉 길게 움직이면서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되는 데서 뭔가 힘의 불균형이 생겨서 그 빔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네. 빔 자체가 무너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빔이 무너지면은 이 교각에도 영향을 수평 하중을 주기 때문에 교각에도 굉장히 그 손상을 많이 줄 걸로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빔 위에서 일하시던 근로자들이 높은 데서 이게 교각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높은 데서 떨어지기 때문에 중상을 입거나 또는 사망하시는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에 사고 현장에 이상곤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금 보여드렸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예, 봤습니다. 네, 그 상황을 딱 봤을 때 지금 통제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여러 가지 교통 표시판도 세워놓고 네.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자한테 저 물어봤을 때 현장에 차량 같은 거는 이제 못 들어가지만 어떤 그 사람이나 걸어서 이렇게 지나갈 수는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다고 하면 아직도 위험한 상태인데 왜냐하면 네네. 많은 그 구조물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보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걸 들어가서는 안 되죠. 네. 그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인력이 아직 미치지 않은지 그렇지는 않을 텐데 소방이 그만큼 갔으면은 이제는 그 정도는 다 통제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자, 지금 다리를 받치는 교각이 먼저 설치가 됐고 그 뒤에 이제 연결하는 구조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사고 당시에 그 화면을 보면 위에 있던 그 상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에 있는 구조물이 정말 종이창처럼 V자로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떤 재질로 이루어진 그런 구조물인가요? 그건 상판이 아니고 철제입니다. 철제로 되어 있는 트라스로 길게 임시 가시설물입니다. 임시 시설물입니다. 뭘 하기 위한 임시 시설물이냐면은 교각 위에 얹어 놓을 빔을 돌을
쭉 이제 밀어가지고 저 육상에서부터 밀어가지고 설치하는 그 임시시설물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임시시설물이 어떤 힘의 균형을 잃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떨어질 때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서는 V자처럼 이제 나타나죠. 네. 그렇게 양쪽에서 V자가 두 개가 나타나 버렸는데 이게 참 굉장히 아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임시시설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예. 다리가 다 완성됐을 때 그 상판은 아닌 거잖아요. 상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 V자로 무너져 내리지 않게 조금 더 튼튼하게 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좀 당연히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네네. 그게 임시시설물은 다 든든하게 이제 그렇게 제작을 하는데 그 임시시설물에 놓이게 얹어질 빔하고 힘의 균형이 안 맞으면은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네. 네. 힘의 균형이 잘 안 맞아서 붕괴가 된 걸 거다라고 지금 추정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 힘의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공사 현장에서 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나요? 예를 들면요, 우리 기자님들이 양쪽 팔을 쭉 펼치고 한쪽 다리를 들고 한 발로 서 있어 보세요. 서 있어 가지고 머리를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한쪽으로 기울여 버리면 그쪽으로 넘어지거든요. 예. 그게 힘의 균형입니다. 불균형이거든요. 그러면 머리를 가운데 반듯하게 하고 팔을 양쪽으로 균형 있게 세우면은 안 넘어지잖아요. 한 발로 서 있더라도. 예. 그리고 예를 들어 한쪽 손에다가 어떤 무거운 거 들면 또 그쪽으로 넘어진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임시 시설물을 가운데부터 설치를 해가지고 그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사진상에 나타난 걸로 보면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한쪽으로 먼저 시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균형이 생긴 게 아니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리 붕괴 사고가 지금처럼 고가에서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사고 뒤에 그 수습 절차는 좀 어떻게 됩니까? 수습 절차는 우선 저 근로자들을 빨리 수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남아있는 시설물의 안전 진단을 해야죠. 네. 안전 진단을 해서 이 교각이 안전한지 안 한지도 전부 좀 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교각 같은 걸 전부 철거하고 새롭게 교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빔을 걸치고 그다음에 슬랍을 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교수님, 이런 사고가 자주 있지는 않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되고 예. 그러나 이게 건설공사라고 하는 것은 실험실이나 실내에서 하는 작업과는 달리 자연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날씨의 변화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추위든지 눈이든지 비든지 특히 바람의 이 높은 고소 작업, 높은 데서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고려해서 작업 진행을 해야 되죠. 현장 소장하고 아마 감리단장이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날씨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바람 같은 게 이게 이제 그리고 이게 지금 계곡형이거든요. 계곡을 지나가는 높은 교량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강한 바람이 옆으로 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보셨을 때 어제 오늘의 날씨를 그리고 화면에서 봤을 때 날씨를 좀 고려했을 때 날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크게 날씨 변화는 날씨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에 있는 그 관리자들, 작업자들이 만반의 준비를 했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이제 높은 데 작업하는 분들은 유사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전부 안전고리를 다 걸게 돼 있어요. 네. 안전고리를 걸어가지고 밑에 발 받침이 없어지더라도 공중에 달려가지고 생존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불편하거든요. 안전고리를 달아갖고 다닌다는 게 불편해서 작업자들이 안 하는 그걸 해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아파트 건축 현장이든지 특히 그리고 이런 고소 작업에서 이번에도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확인하는 방법이
근로자들을 좀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은 어떤 장비를 가지고 고소 작업에 올라갔는지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안전고리라고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그 높은 곳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혹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거는 그 고리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는 고리가 있어가지고 네네. 공중에 매달릴 수 있도록 있죠. 네. 그렇게 네. 하면 예. 다치지 않고 조금 다친다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큰 지장은 없거든요. 교수님, 그러면 지금 임시시설물이 이렇게 붕괴가 된 건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구조물에 뭐 와이어라든지 이렇게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조 장치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다 있죠. 다 예. 있습니다. 임시시설물이 그 철제 트러스 시설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게 임시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튼튼한 중량물입니다. 중량물이고 길이가 이게 이 정도면은 한 200m 이상 정도 되는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설물인데 글쎄 제가 결과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해서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 저희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붕괴 사고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붕괴 사고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발생을 했습니다. 경기 안성시 서운면에 있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이고요. 충남 천안시 입장면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한 20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남 소방은 사고 발생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뒤 다수의 인명피해를 우려해서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또 소방청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현재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사고 현장에는 경기 그리고 충북 소방력은 물론 전국에 있는 119 특수구조대, 119 화학구조센터 대원과 장비가 투입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2명이 사망을 했고 중상자 그리고 경상자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가용인력, 장비를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명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사고 현장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